여당은 매 끊고 임 실장과 조 수석은 변명하고 김정은의 친서에 대한 아주 수상한 경위. 엘리트 5급 기재부 사무관 발언은 못 믿는다고 생떼 부리는 민주당. 그렇다면 이들은 화려한 과거 전력을 가진 고영태는 어떻게 내부 폭로자로 둔갑시켜 영웅화, 의인화에 앞장섰을까요? 집권 여당은 분명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찰반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지켜내기 위해 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잦은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맥을 끊거나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전희경 의원의 질의 시간에 관련 없다는 내용을 이유로 들며 질의 시간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도 있었고 이만희 의원은 이에 맹렬히 항의하는 돌발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홍영표 위원장에게 운영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며 일침을 날린 뒤 집권 여당이 김태우를 비위 혐의자, 즉 범법자로 몰려는 공세에 대해 공익신고자라고 받아치며 대검찰 감찰 결과를 보면 골프 접대 270만 원 받은 게 전부라며. 그런데 왜 청와대는 김태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못하는지 그 사유가 수상하다며 임 실장에게 따졌습니다. 문 정권의 공익제보자로 등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게는 무엇을 더 씌울 것인지 궁금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많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등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며 추궁했습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보고받은 적 없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은 왜 이번 사안이 특검이 필요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집권 여당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에 올린 폭로 영상 중 먹고 살려고 한다는 일부분만 캡처해서 취중방담 수준이라고 격하시키며 진위를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행실을 붙고도 포기하고 서슬퍼런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을 매도한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조 수석의 변명과 회피용 대답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좌파가 진보라고 운운해서 뭐가 진보인지 들여다보니 사찰 진보, 블랙리스트가 진보이네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2월 31일 국회 운영위가 열리기 전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도착하자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월 1일 조선일보는 림 실장과 조 수석이 코너에 몰리자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리스트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본에 기소됐는데 결론은 무죄가 됐다며 박근혜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근거로 들며 조 수석이 잘못이 없다고 변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결국 우병우는 무죄였는데 내 놈들이 감옥에 쳐넣었다고 고백하는 거야. 문죄인이 탄핵될 즈음엔 또 그러겠네. 박근혜는 무죄였다. 에라이 잡스런 엑스드라라고 힐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 운영위를 지켜보면서 나라의 TV 댓글로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위증죄 등 강제적으로 출석한 인사들의 입을 열게 할 수단이 없다 보니 운영위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은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백 주장은 국회에서 항변할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인 거죠. 문재인은 2019년 1월 1일 한 분 한 분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10,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무려 12,000여 명이 환하여를 클릭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왜 화가 나는 걸까요? 온라인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베스트 댓글 순위대로 내용을 소개해보자면 너만 없어지면 나아진다.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새해 인사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 촛불 따뜻하지. 당신을 끌어내리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거야. 북한 그만 챙기고 우리 경제 좀. 그냥 하야나 하셔요.
그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라고 힐난하는 글들이 베스트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 네티즌은 반대하는 세력은 한 분 한 분 감방에 보내버리면서 뭔 한 분 한 분 개드립이십니까? 니는 니한테 찬성해야지만 국민이고 반대하면 니 국민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대놓고 일침과 전곡을 아픈 정수리의 마구잡이로 찔러댔습니다. 리얼미터가 2018년 마지막 문재인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데드크로스를 넘어 긍정 45.9%보다 47.9% 부정평가 상승 곡선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12월 31일 정치 분석가인 정치컨설팅그룹 박성민 대표는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번지점프 생각하시면 된다. 모든 대통령은 가장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돼 있다며 하락세는 운명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지율 반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번지점프처럼 맨 밑에 갔다 다시 올라오는 몇 번의 반등을 거치겠지만 결국 내려온다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영광을 재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2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쇄신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적쇄신으로 국면을 타개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타이밍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계일보가 기사를 게재하면서 참조 사진으로 내건 번지점프가 참 웃기게 느껴집니다. 그쵸? 2019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인건비와 유휴수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종업원 5명 중 2명을 자르고 3명 중 1명을 잘라야 하는 절망의 상황인데도 문재인은 김정은 편지 왔다고 한바구음 지으며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파 논객 손병호 씨는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친서의 진위라는 아주 재미난 글을 실었습니다. 이웃집 영감이 온다고 약속했는데 일이 있어 못 오게 됐다고 통계하는데 그런 사정을 써서 그 편지를 큰아들 손에 들려 정중한 태도로 절하고 소중히 올리면 그 편지가 믿을 수 있고 내용에 신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꼴모습이 꼴배러 가는 길이라며 와서 우리 영감이 전하란다며 휙 던지고 가면 그 편지의 내용은 고하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읽히는 법이지요. 국가 간의 친서 역시 내용 다음으로 전달하는 사절의 위상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서란 이름이 붙은 사절은 최소 장관이나 의원 이상급이 직접 자기 주인의 인사말을 전하며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하여 친서를 보내왔다는 것을 발표할 때는 친서의 사절이 누구인지 상대의 인사말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사절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그걸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문 집단은 지금까지 사절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절이 친서 전달했다면 발표 못할 이유 없고 숨길 이유 또한 없습니다. 친서란 사절이 직접 전달해야만 말 그대로 친서입니다. 명색이 친서라고 했으니 전보로 보낼 리 없고 정은이가 문에게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라면서 전했을 리 없는데 인편으로 왔다면서 사절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미국은 김정은이 전문을 보내왔다고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통기가 왔다면 인편도 아니고 전문입니다. 친서와 전문은 다른 겁니다. 전문은 편지일 뿐입니다. 문 집단은 편지를 받고도 친서라고 또 사기친 겁니다. 그러면 문이 어제 공개한 친서란 것의 사진은 뭘까요? 아마 지들이 모방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는 없어요. 전에 김여정 사절을 통해 친서를 받았으니 친서의 매뉴얼은 있어요. 식은죽 먹기지요. 문제는 그 전문이란 것도 진짜 김정은의 전문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김정은이 보낸 문장인가? 이놈들이 하도 코너에 몰리니까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혹시 지들이 문장을 만들고 김정은에게 이렇게 친서가 왔다고 발표해도 될까요? 하고 결제받은 건 아닌가 의심합니다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 조선비즈는 금강산 취재를 다녀온 후 북한 주민이 문재인 지지율에 관심이 많음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에 북한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문재인 지지율이 높아야만 남북 경협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학습을 했나 봅니다. 12월에 박람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지지율을 걱정하는 고육지책으로 김정은 친서가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해봅니다.
북한에 올인하다 보니 이제 북한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찬화군님, 김광영님, 이성영님, 노성영님, 김은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길 빕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